내 집 마련할 때 최우선 가치를 시세 차익에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실거주 겸 투자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살 집이지만 동시에 돈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도 오래 해봤고 실거주 집도 매수해보고 하면서 얻은 결론은 실거주 겸 투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집이 있습니다. A는 앞으로 한 2억 오를 것 같고 B는 한 1억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나 내 가족의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집이 B라면 실거주는 B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둘 다 자산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 만족도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과의 거리, 편리한 교통,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인프라의 어떤 접근성,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직장과의 거리를 볼게요. A는 출퇴근이 왕복 2시간 걸리고 B는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좀 덜 오를 것 같아도 B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한 5년 쌓이면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 건강과 시간의 가치를 절대 낮게 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왜 대부분이 내 집을 고를 때 이 주거 만족도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주체적 판단을 잘 못해요. 이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폰을 사거나 차를 살 때도 이 제품 사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후기부터 찾아보잖아요.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어디 동네가 좋더라, 어디 아파트가 신축이라 좋더라, 이런 여론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 이런 데서 A 단지가 좋아요, B 단지가 좋아요 이러면서 VS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해주는 곳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올린 사람의 그 처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소득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어디로 출퇴근하고 아이는 있는지, 이 사람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더 비싼 그냥 상급지 아파트를 권하겠죠. 예를 들어 A가 더 비싼 상급지 아파트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이게 비교가 되나요? 당연히 A 가야죠. 비교 불가 A죠. 나중에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올렸던 사람도 나도 사실 그렇게 좀 생각하긴 했는데 역시 그렇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미 그 답을 정해 놓았던 A를 사게 되는 거죠. 약간 답장로 같은 거죠. 답장로. 하지만 만약에 내가 상암에 직장이 있어 출퇴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가재울 뉴타운 이런 데 살면 가깝고 좋잖아요. 근데 뭔가 집값이 좀 더 오를 것 같은 상급지, 예를 들어 마포를 가고 싶은데 마포는 너무 비싸서 못 가니까 어디 갈까 하다 강동구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한 2시간씩은 길바닥에 버리게 되겠죠. 물론 직주 근접이 돼도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곳을 집을 사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에 다녀요. 근데 직장 가깝다고 해서 그 주변에 집을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집의 토지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그 상암의 예를 보면 가재울 뉴타운도 충분히 자산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상암을 출퇴근한다면 그냥 이런 곳에 내 집 마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무조건 이 근처에 전세 월세 살면서 무조건 상급지에 갭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많아요. 하지만 그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전월세 살이보다 내 집 마련이 훨씬 낫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속 임차를 올려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뭔가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부동산 수수료며 이사비며 수리비며 하여튼 뭔가 옮기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못 하나 받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고장났을 때 얘기하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무형의 가치는 돈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단순히 1억이 올랐냐 2억이 올랐냐 딱 그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 집 마련은 그 시세 차익, 상급지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무조건 돈이 최고지, 출퇴근 좀 고생하더라도 몇 억 더 땡겨가지고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을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사는 순간, 뭔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는 순간 이거는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떤 그 출퇴근 지옥철 안에서
네이버 부동산 호가 보면서 내가 산 집,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내 선택은 옳았어. 내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이 옳은 호가로 뭔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마냥 맨날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거주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거죠. 투자와 실거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는 내가 살 집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그 예상 수익률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1억 넣고 5천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1억 넣고 1억 먹을 수 있는 거를 발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살 게 아니니까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 그런 걸 따라가서 오를 만한 그런 단지를 사는 거거든요. 내 집 마련은 뭐냐? 이거는 수익률이 최우선 가치가 되지 않아요. 나나 내 가족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는 뭐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뭐 자녀 키우기 편리한 환경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억 놓고 1억 먹겠다, 그런 돈 먹고 돈 먹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1 가치인 내 거주 만족도라는 예선 통과한 애들을 데리고 그들 중에서 좀 더 저평가되고 향후 더 상승할 만한 단지는 뭘까? 이걸 두 번째로 따져보는 겁니다. 제가 투자로도 집을 사보고 실거주로도 사봤잖아요. 당연히 투자용 집을 훨씬 많이 사봤는데, 투자는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수익률이 괜찮겠다 싶은 물건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후보군 자체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거주 집을 구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에 제가 이사 가려고 진짜 오랜만에 집을 하나 매수했거든요. 근데 투자용 집을 사는 고민에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날 집 보러 가서 그날 바로 가계약금 넣었습니다. 부동산 수장님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냥 한 번 보고 바로 계약금을 넣냐고.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실거주 집을 쉽게 고를 수 있었을까요? 그 동네는 평소에도 저와 가족들이 맨날 가던 동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곳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택수가 많아서 세금 때문에 못 사고 있었던 거지, 투자한 집들이 정리되면 이제 여기 사서 이사 가야겠다라고 이미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유했을 때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나 있었으니까 바로 그 준비가 됐을 때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투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했으면 제가 집을 안 샀죠, 이 집을. 왜냐하면 투자금도 꽤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 자체가 평소에 제가 그런 투자하던 물건들 대비 훨씬 낮았거든요, 수익률 자체가. 그런데 이건 내가 거주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따위는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투자와 실거주의 차이라는 게. 그리고 부동산 솔직히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부동산 하락장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잘 산 사람은 떨어져도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서 내 시간도 절약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다 보면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근데 실거주 가치보다 오로지 시세 차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집만을 한 사람은 맨날 출퇴근 지옥 속에서 거기 하락장까지 맞았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리하게 비싼 집을 사서 하락은 하락대로 맞이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릴 거니까.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덜 올라도 내가 살기 편리한 곳에 내 집만을 하고, 차라리 하루 2시간씩 아낀 시간으로 부동산 공부해서 한 채를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차이 나는 부분을 내가 그냥 투자로 벌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집은 필요할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거주지 오른다고 해서 이거 팔기 전에는 내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이버머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실거주 가치도 높으면서 현금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실거주 가치는 현저히 낮은데 현금도 가질 수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면 나중에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돈에만 포커싱을 맞추면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집을 살 때도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한테 해보셔가지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실거주 겸 투자란 말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집을 고를 때는 우선 나나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서
이걸 통과한 애들 중에 가장 잘 오를 만한 단지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직장 근처가 전혀 뭐 자산 가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거기서 전세 월세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사 두시면 되는 거고, 일단 자산 가치가 있는 곳 중에서 내 삶의 질과 예상되는 어떤 시세 차이,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사실이 있죠. 돈을 벌려는 목적이 뭐냐?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거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이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의 반복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